니도 왜 그렇게 사노? 짠하다. 그냥 좀 제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간녀는 과연 행복할까?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외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배우자들과의 상담을 하고 저 또한 외도로 아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 둘은 항상 설레이고 기분 째지고 신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둘 사이가 한참 미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가슴은 바운스 바운스 하고 매일 보고 싶고 섹스하고 싶고 뭐 그런 설레임들로 그 더러운 불륜 관계의 처참한 최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겠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둘 사이도 변해가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들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마냥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상간녀는 현타가 아주 심하게 올 것 같아요. 기간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요. 오늘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간녀들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떳떳하지 않은 관계. 연애를 하면 주변에서 야, 너 요즘 너무 이뻐졌어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 살도 빠지고 옅은 도파민 분비로 얼굴도 젊어지고 생기가 넘쳐납니다. 상간녀가 싱글인 경우에는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 물어보는 주변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도 소개를 못 시켜줍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을 못합니다. 유부남과 만난다는 말을 했다가는 미친 쓰레기로 대우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한 쌍의 더러운 바퀴벌레들입니다. 처음에야 신나서 숨어서라도 만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관계. 상대가 유부남인 경우에는 유부남의 가족 행사나 스케줄에 맞춰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유부녀 상간녀의 경우에는 자신도 마찬가지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물론 정말 미쳐서 날뛰는 것들은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주말도 없고 젊은 연인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심지어 살림까지 차리기도 합니다만 들키기 전에 몰래 만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가족의 일정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심지어 연락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부남이 가족 여행이라도 떠난다면 혼자서 질투심에 부르르 떨겠죠? 걔 비참한 기분이 들 겁니다. 상대 남자에게는 섭섭함이 들 것이고 그 남자의 아내에게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아내 자리에 대한 질투심과 부러움이 생길 겁니다. 세 번째, 미래가 없는 관계. 불륜은 불륜일 뿐입니다. 불륜남의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들 생각에는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불륜 관계이고 첩년일 뿐입니다. 허무한 관계 아닙니까? 물론 남녀 관계의 종결점이 반드시 결혼은 아니겠지만 결혼은 세상에 두 사람이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을 공포하고 법리적으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는 이상한 집착이 더 강하게 생기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니까 절망감이 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연결고리가 없는 관계. 부부 사이도 뭐 사실 이혼하면 끝입니다. It's over. 어,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나를 콕 찍으면 남이 되는 인생사. 이 노래가 이렇게 명곡인지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이라는 연결고리로 인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는 그 누구라는 공통 분모가 존재합니다. 물론 정말 금수보다 못한 경우에 상간녀가 불륜 관계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경우도 제가 알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아닌 거죠. 상간녀가 낳은 아이를 볼모로 이혼까지 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 남자랑 살아가는 미친 상간녀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요?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시차만 있을 뿐입니다. 부부관계는 아이, 양가 부모, 친인척, 지인들 등 서로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그 관계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끊어내기가 힘든 관계입니다. 하지만 상간녀와는 섹스하고 쾌락에 빠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습자지보다 얇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간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차순위인 관계. 당당할 수 없는 관계이고 수면 위에 드러낼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바람을 피는 남편이라도 우선순위에 아이들과 본처를 두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처가 아니면 다 첨년입니다. 첨년은 영어로 세컨드라고 부릅니다. 1순위가 아닌 항상 차순위 두 번째란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떠날까봐 불안한 관계. 언제라도 돌아서면 끝나는 관계입니다. 처음에 불같이 타오르고 자신에게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았던 그 남자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갑니다.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떠나고 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실제로 섹파 상대로만 만났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들키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물론 그런 남편을 둔 아내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지도 않으시겠지만, 이하 불문, 불륜 관계는 안정된 관계가 아니라 매우 불안정한 관계입니다. 일곱 번째, 소송과 박살이 두려운 관계. 상대 남자의 부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신이 상간자 소송을 당하거나 혹시 자신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와서 모두 다 까발리고 알릴까봐 항상 쫓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상간소 판결 금액이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2천 전후의 금액이 일반인들에게는 통장에 두고 턱턱 꺼내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상간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불륜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세기의 사랑을 해서 본처와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한다면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접 교섭을 하러 가는 남자를 말릴 수 없고요. 바람은 폈어도 아이들에게는 끔찍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매주 주말 혹은 2주에 한 번 자신의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면 제가 상간녀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 급여에서 자신의 자녀가 아닌 전부인과의 아이들에게 양육비가 쏙쏙 빠져나간다면 빡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도 없잖아요. 양육비는 당연한 거고 자녀들과 통하는 모습을 봐도 빡칠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 상간녀 입장이 되어 본다면요. 여튼 저와 다르게 마음이 태평양 바다 같은 상간녀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화가 나지만 표를 못 낼 뿐이죠. 그러니까 내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결혼까지 한 게 아니라 팽까지 당해서 바람났던 그 남자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혼자만 남게 된다면, 그리고 소장을 받게 되고 소장을 받았다고 연락을 아무리 해도 그 남자가 받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리 상간녀라고 해도 빡이 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놀이객감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내분들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올까 봐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받으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상간녀가 구상권 소송을 한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판결금을 대어주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상간녀가 빡이 쳐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혼자가 된 상간녀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원래부터 결핍이 많아서 유부남을 만나서 채웠던 여자이기에 그 남자가 떠난 자리를 또 다른 남자로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죠. 어찌 보면 참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저희들은 우리들만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분하기도 하지만, 역지사지로 상간녀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참, 니도 왜 그렇게 사노? 짠하다. 그냥 좀 제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